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살면서 문득 이건 정말 아닌데 싶어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어떤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불필요한 걸 놓는 훈련이에요. 끝없이 올라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나를 만나러 가는 길.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싶은 우리는 지금 여행을 떠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 홍보실에 근무하는 새내기 사원 박소원 씨. 소원 씨가 하는 일은 각종 행사의 기획과 진행입니다. 이벤트 참여하세요. 이벤트 참여하세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마주할 때가 더 많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뭔가 일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랑 일이랑 괴리가 있어도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죠. 행사를 해야 될 때 이제 하기는 하는데 목소리 막 덜덜덜 떨려요. 눈 딱 감고 그냥 해요. 처음 행사 때는 학생들이 다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파도가 확 이렇게 휩쓸고 간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텅 빈 그 행사장에서 막 울었거든요. 처음에는. 인생의 첫 출발을 잘하고 싶은데 참 버겁고 고달픕니다. 제일 큰 거는 내일이 무서운 거죠. 내일이 오는 게.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제 성격이랑은 맞지가 않아요. 뭔가 활동적이어야 되고,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업무다 보니까 그게 계속 걱정이 되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집에 와서는 이제 에너지 다 방전이 된 상태고,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생겼던 요즘 소원 씨에게 작은 탈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명상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홀로 명상에 잠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런 마음이 외로움이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죠. 명상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매일 저녁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생각은 계속 되는데 그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게 되고 다시 내 호흡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 정리가 천천히 되고 내 기분이 너무 우울했다가도 조금은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와요. 그런 변화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하태국 원장은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 지금 항암하고 오셔가지고 요양병원에는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습니다. 회지는 하 원장의 가장 중요한 일과죠. 항암 잘 하고 오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아이고 좀 힘들었어. 힘들었어? 지금 아직도 힘들어. 요양병원의 특성상 신체적 치료 외에 환자의 마음을 살피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계속 누적돼서 그런지 지금 많이 힘드시다고. 전처럼 또 의사가 된 지 20여 년. 의사로서 그의 최대 고민은
환자의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십니다. 약물이라는 거는 어떤 증상을 가려주는 거, 매스킹 해주는 그런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체의학이나 이런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의학적 치료의 한계를 고민하던 중 하태국 원장이 찾은 방법은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재수생 시절 시험 성적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의사가 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버티는데도 큰 도움이 됐죠. 이제 마음 챙김이 지속될 때는 그러나 그가 명상에 대해 더욱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의사가 된 이후입니다. 불안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들여다보면서 불안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이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마음의 불편함을 함께 견딜 수 있는 그 인내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환자 내면에 존재하는 힘으로 치료를 도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명상하면서 몸에서 특별히 더 뭐 느낌?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느낌이라도. 불편한 부위의 느낌이 더 컸어요. 집중을 해서 느끼니까 그쪽으로 더 통증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통증이 올 때 통증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가 아프구나 하고 그냥 제3자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구경하면 좋겠어요. 그냥 관찰. 명상의 기본은 생각을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법이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딱 좋아요. 환자들은 약이나 수술이나 의사나 그런 데서 치료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환자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환자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니까 환자분들이 한번 놀라는 거죠. 병이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또 치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 준다고 할까요? 눈 내린 희양산 자락으로 큼지막한 가방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 문경에 있는 한 명상센터입니다. 짧게는 사나흘부터 길게는 열흘까지 우리 불교 명상을 배우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게 축이 되는 다리입니다. 기준이 되는 다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세를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제대로 앉는 법입니다. 오른쪽이 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발등은 바닥에 내려놓는 상태고 뒤꿈치를 움직여서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온 다리, 이게 종아리 쪽이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계를 보게 되면은 한번 보는 순간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시계 계속 보게 됩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계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알아차림을 이제 이 산속까지 들어와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고행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마다 이유는 달라도 얻고 싶은 건 하나, 편안한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의 화두. 각산 스님은 우리 불교계의 대표적인 명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은 바로 참선이다. 화두를 참고하는 참선. 그럼 이제 화두는 뭐냐? 깨친 이들의 선문답을 화두라고 합니다.
선문답은 뭐냐? 호흡 명상이 일반인들의 명상이라면 불교의 명상인 참선은 거기에 더해 종교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못하다가 이제 오게 돼서 어제 명상을 해봤는데 어제 명상을 할 때 좀 처음으로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수행이 안 된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냥 둘 게 아니고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되돌려서 한다. 답답하다의 반대말은 시원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잘 되고 안 되는 거 없어요. 원래 평화로워. 내 생각이 그렇다 저렇다 이거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힘든 마음에 물을 주지 않는 것. 좋은 생각을 내가 쓰는 것. 그래서 괴로울 때는 즐겁다. 슬플 때는 거꾸로 재미있다. 이런 언어를 쓰면 많이 씨가 내린다. 그래서 이 생각을 열심히 받아 적어 보지만 필기 잘한다고 공부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긍정적, 희망적, 낙관적으로 쓰면 되는 거야. 예, 잘하려고만 하지 않으시면 명상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인생사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꼭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는 한 3초는 봅니까? 1초. 1초. 네. 자연적으로 하면 덜숨이 한 3초, 날숨이 4초 정도 옵니다. 그러면 덜숨, 날숨이 7초예요. 가만히 보면 이제 3, 4초는 쉴 수가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제 숨 쉬는 일조차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상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배운 것을 되새기며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명상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심하면 뇌신경에 손상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뇌신경도 안정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이제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은 좀 억제가 되고 부교감신경은 좀 활성화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가 보통은 이제 교감신경이거든요. 부교감신경은 좀 대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예요. 이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게 되고 또 그런 걸 받더라도 좀 쉽게 떨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요.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한스 욕 교수. 그도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환자의 마음에 유독 관심을 갖는 건 자신이 심각한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Also für mich war eine wichtige Erfahrung, dass ich selbst krank wurde und selbst in diesem Krankenhaus als Patient gelegen habe. Und die Situation, diese Perspektive ist natürlich völlig anders, ob man als Arzt am Bett steht, auf den Patienten herunterguckt, alle drumherum und darüber diskutiert, oder ob man als Patient im Bett liegt, die Decke anguckt und alle stehen um einen herum. Vielleicht kriegen Sie hier die beste Behandlung, die man haben kann, aber diese ganzen Ängste, diese ganze psychische Verarbeitung wird eigentlich normalerweise nicht thematisiert. Das ist nur von Mensch zu Mensch läuft das. Und ich glaube, da steckt ein riesiges Potenzial, wenn man das machen könnte, wirklich intensiv da auch mit den Patienten arbeiten und ihnen Wege. 카스트는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600km가량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한스 요크 부부는 오늘 새벽 집에서 출발해 600km를 달려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선원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오려면 한나절은 좋게 달려와야 하는 먼 거리. 그래도 선원을 찾는 발걸음은 늘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의 주지인 혜진 스님은 20여 년 전 고통 속에 있던 부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분입니다. Nimm doch bitte. 예, danke. Hallo. Hallo, Helga. Bleib sitzen, bleib sitzen. 도반들도 가족 같습니다. 독일인에게 불교와 명상은 낯선 문화인데요. 저마다 마음을 흔든 경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겠지요. Dankeschön.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맺어진 고마운 인연. 스님도 부부도 그 사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도반입니다. Ich finde einfach auch mit den Menschen, ne? Ich habe schon mal über meine Patienten erzählt, dass ich mehr erlebe. Und für mich ist es einfach so schön, mehr und mehr zu spüren, diese Verbindung zwischen den Menschen. Und ich habe Probleme, jeder andere Mensch hat auch Probleme. Und je mehr man das spürt, desto mehr verbindet sich das mit den anderen. Und das ist eigentlich für mich persönlich etwas sehr, sehr Schönes, wo ich scheue mich ein bisschen, das Wort Glück zu verwenden. Glücklich oder so finde ich schwierig, aber das ist ein großes Ziel für mich, diese Verbindung zu den anderen Menschen, zu allem, was um mich herum ist, weiter zu vertiefen eigentlich.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라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미국 뉴욕시 한복판에 시커먼 버스 한 대가 정차했습니다. Sensation, thought, image, relaxed, aware, open mind. 가부좌를 틀고 앉아 삼매경에 빠진 승객들. 이곳은 달리는 명상 버스입니다. 이 명상 버스는 명상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바쁜 도시인들을 위해 직접 소비자들 곁으로 다가가는 이동형 명상센터입니다. 명상 지도자는 다양한 명상용 악기를 이용해 명상자들의 집중을 돕습니다. 은은한 소리의 주파수는 듣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줍니다. 자연의 소리나 악기 등을 이용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명상을 소리 명상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다양한 명상법 중 하나죠. (30분의) 짧은 명상 시간 동안 승객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It's like a deep sleep to me, so but it was therapeutic, so it kind of helped a bit. Like kind of lighten up the mood. I mean, it's raining out and it was kind of dull the last 2 days. Yeah. In the beginning, I was like, "Oh, how cool! Like it's like the rainforest. It just brought me kind of like there." Yeah. But then I was like,
wait, why is it so noisy? Like it's messy, and I started getting upset like with the particular sound of it. Yeah. And I'm like, oh, that's interesting. You know, what's going on there? That's cool, and also good feedback for me. To me, meditation is meeting with myself, in a way, getting within myself. So in that regard, the outside doesn't matter as much. Of course, it does to a certain extent. And in this particular space, I think it's very special because you're in the middle of the city that never sleeps. And then you have that experience that's very deep within yourself. We are experiencing more and more stress, and we know from research that stress is very destructive. At the same time, there's an increasing need in business today to be more creative, to perform at a higher level, to be more resilient, to be able to solve problems faster. Everything's coming at us so quickly. We have launched an initiative in New York City called Meditate New York, which is in partnership with local hospitals, the top hospitals in New York City, and the police force and firefighters and schools and the mayor, to educate the people of New York City about what exactly is meditation. So one part of our Meditate New York will be to educate the New Yorkers, 9 million New Yorkers, and the second will be to bring the meditation to all 9 million people. 오민우 씨는 요즘 매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약대 편입시험 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대 마지막 PT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얼마 전에 이제 원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곧 결과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이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건 그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걸 해야 되고,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되고, 강박이 좀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그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 무섭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 혼자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막 후회하고, 아,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렇게 할 걸. 약간 계속 거기에 저는 머물러 있는 스스로를 잘 봤거든요. 끝나버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후회하고 머무르고, 사실 우리의 삶은 이런 날들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날 중에 어느 하루 서울 근교의 한 선원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곳 선원의 동안거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안거란 원래 사찰의 스님들이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끊고 집중적으로 참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과 여름 3개월씩 진행해서 동안거, 하안거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일반 대중도 안거를 합니다. 신도님들이 정말 맹렬하게 정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겪는 문제는 다 본인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넘어지세요. 일상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신에게로 좀 돌아가 봐라. 가족이나 직장 관계 다 좀 가지치기 하고 온전하게 본인 내면으로 좀 들어가 봐라 하고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대중은 각자 사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참선을 합니다. 속 달 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스님들만의 안거를 대중에게 개방한 주인공은 선원의 창립자인 대행선사입니다. 사람은 자선을 하되 안 좋고 싶으면 안 좋고 섰고 싶으면 섰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뛰면서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아마 좌선이다 할 때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모든 일체 방법이 거기서 나고 드는구나 하는 걸 알면은 믿고 거기 왔을 때 바로 자선인 것입니다. 이 선원의 창립자인 대행선사는 우리 불교계의 큰 어른 중 한 분입니다. 선사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는다면서 대행선사의 뜻은 선원의 수행 프로그램인 공생 실천 과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참선이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뿌리반이 알고 있다. 공생교육 실천 과정은 참선 교육이에요. 모두 내 탓이라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꾸 자기 마음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원서를 딱 넣었는데 넣기 2-3일 전까지 안 되면 뭐 이제 진짜 어떡하지? 그냥 계속 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오니까 약간 그 습관처럼 계속 스스로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공감과 지지를 나눕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은 위로가 되고 평정심을 얻게 하죠. 이런 깨달음의 반복이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꼭 하려고 하면 그거부터? 고난이 한 번씩 올라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고난으로? 그냥 이제까지 제가 힘들어했던 거, 제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딱 상황이 닥치면 그게 안 돼요. 또 의지대로 내가 이걸 해결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게 생기고 근데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울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번 한 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하긴 했으니까 경고에 또 한번 세워야지. 네. 이곳의 공생 실천 과정은 또 하나의 참선 수행법입니다. 산속 선방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마음은 손바닥에 있는 모래 놔두면 그냥 마음인 거고 잡으면 욕심이고 집착이고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곧 진정한 참선이고 그게 곧 마음 공부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명상은 또 다른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 모두 편안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